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축제들이 경남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름 축제를 정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손마다 채를 든 사람들이 일제히 강을 향해 뛰어듭니다. 황금 제첩을 잡아서 오신 분들은 제첩 잡기 곳곳으로 오셔서 몸을 굽히고 황금 제첩을 찾다가 우연한 행운을 만난 사람들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잡다 보니까 안 돼서 손으로 이게 잡다 보니까 이게 28번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모든 분한테 도로 행운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제첩을 찾지 못해도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신이 납니다. 푸른 녹음이 우거진 계곡에도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물장구를 치는 사람들 곁에서는 공연단이 바람소리를 닮은 페루 민속악기를 연주합니다. 해가 지고 물놀이가 끝나갈 때쯤이면 곳곳에 마련된 무대에서 연극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이제 가족끼리 몸을 식히는 낮에 그런 축제고, 밤에는 연극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채워가는. 전시장 곳곳에 펼쳐진 산삼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끕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축제장의 산삼식품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암만 해도 여기는 검증을 다 받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살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들이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잡아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반갑지 않은 손님도 함께 찾아왔는데요. 바로 말벌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말벌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벌들이 윙윙거리며 서성입니다. 화단 속에 숨겨진 벌집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벌을 쫓아내고 벌집에 불을 지릅니다. 어른 주먹 2개보다 큰 벌집, 안에 말벌 유충이 가득 들어차 번식이 시작됐음을 말해줍니다. 말벌의 활동은 여름철에 집중되는데요. 특히 장마가 끝나는 요즘이 말벌의 습격을 가장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부산 소방의 벌집 제거 활동은 7월 2,700여 건, 8월 3,900여 건, 9월 2,500여 건으로 전체 11,000여 건 가운데 이 석 달간이 78%를 차지했습니다. 말벌은 공격성이 강할 뿐 아니라 장수말벌 등 일부 벌침은 맹독성이라 쏘일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말벌을 쏘였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침을 뽑으려 하시지 마시고 신용카드 등으로 긁어서 침을 뽑으시고 얼음 같은 걸로 냉찜질을 해주시고, 또 벌에 쏘였을 때는 다른 벌들이 몰려들 수 있어 서둘러 자리를 피한 뒤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은 피하고 어두운 옷을 입어야 벌에 쏘일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기초의회 의장 선거의 금품 살포를 수사하는 검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창녕군 의회 부의장은 구속 기소됐고 김해시 의회 의장은 다음 주에 경찰 조사가 예상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지검 특수부가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박재홍 창녕군 의회 부의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손태환 군의회 의장도 구속 수사를 받는 상태입니다. 창녕군 의회 사건은 한 군의원이 금품 살포를 신고하면서 시작돼 군의원 8명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금품 살포를 수사하는 경찰도 이미 시의회를 3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대상만 현재 의원 4명을 포함해 5명. 최근에는 박정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조사한 데 이어 김해시의회 의장도 조사 대상입니다. 김해시 의장도 지난 주말에 우리가 비전을 입건했고 이번 주말에 이제 조금 조사하고 압수수색물 분석하면서 일단 소환 일자만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새누리당은 물의를 일으킨 의원의 강력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혈지장 각서로 집탄을 받고 있는 의령군 의회처럼 형사 사건으로 수사받지 않더라도 징계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선출직 자체가 국민으로 지탄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무슨 국민을 계도를 할 것이며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 지역 농민회와 주민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와 새누리당의 징계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진과 세월호 사건 등으로 경남에 안전체험관 건립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합천에, 도교육청은 진주에 안전체험관 건립을 각각 추진해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지지부진합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경남교육청은 학생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215억 원을 들여 선박 사고와 지진, 화재 등 17가지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입니다. 진주 문산 아들목 부근 폐교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비 70억 원은 이미 지난해 확보한 상황. 하지만 경상남도와 도의회가 입지를 김해나 창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경상남도가 260억 원을 들여 합천에 추진 중인 안전체험관 건립과 중복을 우려한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안전처는 경상남도의 계획이 접근성은 물론 경남교육청 사업과 중복 투자 문제가 있다며 국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도 단위의 그 넓은 땅에 타 지역 끝에서 또 오기시기도 그렇고요. 또 도에 바로 또 옆에 지어버리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교육청은 진주 입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해 지역하고 함안 지역도 추천한 곳을 가봤지만은 우리가 최소 지을 수 있는 한 8,000평 정도의 규모의 땅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는 도교육청 안전체험관에는 소방관 인력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도 단위 양대 기관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이 시작됐고요. 더위도 절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 33도를 웃돌겠고 주말 내내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 예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강수량이 많진 않겠지만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스럽게 지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금은 구름량 적은 모습이지만 오후로 갈수록 늘어나겠고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7도, 함안은 25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평균 습도까지 80%를 넘어서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한낮에는 창녕 35도, 창원 34도, 거제는 33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 24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산청 33도, 함양 34도, 합천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일겠고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맑고 무더운 날들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대기 불안정도 지속돼 소나기 예보도 잦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남강 유등축제 유료화 논란과 관련해 진주시의회가 부분 유료화를 권고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진주시의 유등축제 전면 유료화로 진주 시민들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무리한 전면 유료화보다는 부분 유료화로 점진적인 재정 자립을 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이달 말까지 유료화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가 한 달간의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오늘 오전 7시부터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내년 6월에 연구 정지된 뒤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고리 1호기는 이번 발전이 마지막 발전인 셈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고리 1호기 연구 정지를 앞두고 이번 계획 예방 정비 동안 마지막으로 연료요 교체 작업 등 각종 설비 정비를 마쳤습니다. 부산 제주 간 카페리가 어제
저녁에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카페리선사 동북 아카페리 측은 어제 저녁 7시 블루스타호가 승객 300여 명과 화물을 싣고 제주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항 재개는 기존 선사의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지 1년여 만입니다.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는 2대가 번갈아가며 매일 저녁 7시에 부산에서 출발해 제주에 도착합니다. 경남 선적의 연안선망 어선이 야간에 조업 금지 구역을 넘어 전남 여수 해상에서 전어를 잡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 28일 밤 9시 55분쯤 여수 대운두도 북서쪽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사천 선적 D호 선장 56살 이모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 논의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교원 명예퇴직 신청이 점차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487명 가운데 89%인 436명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4년 385명에서 2014년 762명, 지난해에는 1,094명까지 늘어났다가 올해 487명으로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경남의 5개 초중고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가 다음 달에 진행됩니다. 이번 8월 교육부 수시 중앙투자심사 대상학교는 특수학교인 거창-제1고와 창원 부용초, 김해 유라 이택지 1초, 양산 가촌 2초, 양산 석산중 등 5개 학교입니다. 한편 김해 진영고와 마산 구산중, 사천 광포만중 등 3개교는 지난 4월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